그것은 자연에서 찾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다. 자연적인 에너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과학이었다. 산업혁명을 일구는데 큰 바탕이 됐던 첨단 과학기술이었다. 백성들의 고단한 삶이 물레방아로 인해서 편안한 어떤 그런 휴식에 또 연장이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삶의 변형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물레방아가 아니었나. 조선 농업혁명의 씨앗. 그것은 물레방아다. 우리의 전통 문화는 늘 옛것에 대한 호기심과 향수를 자극한다. 각종 건축물과 장신구, 식기류, 농기구 등 과거 선조들의 생활사는 지금은 모두 관광 상품화됐다. 그러는 사이 우리가 잊고 있는 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지금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준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사람이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게 된 건 곡물의 껍질을 까고 또 찧어 무르게 하면서부터다. 이는 도구의 발달도 가져왔는데 특히 물레방아는 물의 힘을 이용해 사람의 힘이 필요 없는 자동화 기기였다. 또 이것으로 인해 당시 우리 사회는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 지금은 정원의 장식물이지만 과거엔 마을의 필수 시설이었던 물레방아. 이것의 숨은 비밀은 무엇일까? 물레방아에 대한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최초의 기록은 세종 때 물레방아의 전신인 물방아의 존재로 알려지고 있다. 물레방아의 탄생 역사는 정확하게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일찍부터 물레방아가 특히 중국에서 이렇게 발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면은 조선 후기 대체로 한 18세기에서 19세기에 들어와서 물레방아가 일반적으로 보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물레방아의 역사를 찾아보기로 했다. 경상남도 함양의 작은 마을. 이곳엔 1700년대에 만든 물레방아가 있었던 곳이다. 그 역사도 오래됐지만 2000년 초반까지도 가동했다고 한다. 지금은 복원의 옛것이 사라졌지만 아직 주민들은 물레방아에 대한 추억이 많이 남아있다. 예전에는 그 방앗간에 들어가면 덜그락덜그락 소리 나는 그런 방앗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지만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방앗간에서 방아를 다 손수 찧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 그 주민들한테는 이제 고추방아도 찧고 또 보리방아도 찧고 떡도 하고 두부도 하고 모든 게 우리 안심마을 방앗간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사람이 모여드니 자연스레 물레방앗간은 마을의 중심이 됐다. 흔히들 물레방아는 곡식을 찢는 도정기구로 알고 있지만 이곳에선 그 이상의 시설물이었다.
우리 마을에는 일찍이부터 그 물레로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그 전기를 사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한전이 마을에 보급되기 이전에는 그 물레방아에서 그 전기를 생산해서 저희 마을은 그래도 일찍 문화 혜택을 받은 곳이기도 하죠. 굉장히 유서가 깊습니다. 컴퓨터가 이제 우리에게 뭐 발명이 되어서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생겼듯이 조선시대 17세기 후반에 18세기에 들어서 물레방아가 발명이 되어서 엄청난 그 생활의 어떤 변혁이었다고. 이 마을엔 물레방아와 관련 있는 명소가 하나 있다. 연암공원. 조선 후기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을 뜻하는데 그와 물레방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1700년대 말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이 청나라 사절단에 참석하면 거기 가서 중국에서 문물을 보고 여기 이제 1791년부터 안이 현감으로 5년간 재임하시는 동안에 이곳에 지리적인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물레를 설치해서 최초로 가동했던 그런 유서 깊은 곳입니다. 당시 안이 현감으로 재직한 연암은 물레방아 설치뿐 아니라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때문에 지금 함양 곳곳엔 그와 관련된 사적이 많이 남아있는데 함양 사람들은 연암에 대한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이 1700년대 후반에 17세기 후반에 안이 현감으로 부임을 하면서 많은 실용사상의 학문을 부흥화시키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물레방아이고 두 번째가 벽돌입니다. 안이 현감으로 계시면서 모든 그 사상의 그 중심 학문을 실용화시켰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함양과 연암 선생의 그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연암의 대표적인 저서인 열하일기엔 안이 현감으로 부임한 5년 동안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과 그 방법을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우리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연구집이었다. 그럼 연암 박지원은 누구일까? 알려진 바론 그는 18세기 말에 뛰어난 문장가요. 북학 실학자의 중심인물이었다. 실학에서는 이용 후생파, 이용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해서 후생이라 백성들을 넉넉하게 하는,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국가와 백성들이 잘 지낼 수 있게 보다 생산을 늘리는 일인데 새로운 문명의 모습을 적극 배워서 우리도 도시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기해야 된다. 조선사회가 이제 양란 이후에 그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란을 겪은 후에 상당히 이 황폐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레를 많이 만들어서 이용하자, 또 물레방아를 이용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촌 계몽 운동이랄까요? 그는 안이 현감을 비롯한 몇몇 지방관으로 재직할 때 배우고 경험했던 선진 문물을 활용하고자 했다. 당시 조선은 경제난을 타개할 방법이 필요했는데 경제의 근간은 농사에 있었기에 특히 농사기술과 농촌 발전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새로운 문제들과 방법에 관한 것을, 기술에 관한 것을 많이 익히고 배워가 왔습니다. 한전제라는 주장을 해서 농민에게 토지가 가까워지도록 애쓴 것도 있겠고, 또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는
뭐 수차라든지 물레방아라든지 또는 그 밖에 풍구를 만든다든지 해서 농업 생산과 기술을 접목시켜서 농기구를 발전시키고 해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일. 그에게 농촌은 본인이 배운 학문의 실험의 장이자 실학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연암이 안이 현감으로 간 일은 참 연암의 사상 형성과 실학 실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도 좋은 기회였지요. 자기가 실학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했던 그 꿈과 포부와 사상 내용을 실천한 마당이 바로 안이었습니다. 연암은 건축과 농기구를 연구하고 보급해 농촌은 물론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켰다. 그중 조선 전기에 기록된 물방아는 연암으로 인해 조선 후기 물레방아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물레방아가 처음 만들어진 곳 함양은 물레방아골이란 별칭만큼 곳곳에 그것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관광 상품들이 눈에 띈다. 그런데 연암은 왜 이곳 함양에 물레방아를 만들었을까? 함양 산청, 산 좋고 물 맑은 곳이란 뜻이다. 지명 그대로 불릴 정도로 함양과 그 인근의 산청은 좋은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이었다. 함양은 예로부터 지리산의 발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함양이라는 고장은 1000m가 넘는 산이나 1000m가 넘는 고봉들이 34개가 쌓여있는 동네입니다. 그 물이 마를 날이 없는 곳입니다. 항상 그 진주 난강의 발원지가 되기도 하는 곳이 함양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흘러내리는 자연을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실용화시키기에 아주 적합한 고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흘러 유속이 빠르고 그 양도 많으니 물레방아를 설치하기에 함양은 최적의 장소였다. 때문에 함양에서 물레방앗간은 마을의 필수 시설이었다. 각 그 고을마다 하나의 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쌀을 찌울 수 있는 물레방아가 하나씩 다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어디마다 어김없이 그 물레방아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산세 좋고 물이 많은 곳은 농사는 물론 삼림이 자라기에도 최적의 장소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숲인 상림. 이곳에도 역시 물레방앗간이 있다. 연암이 만든 물레방앗골 함양은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그 역사가 전해지고 있다. 산천 물레방아 물을 안고 돌고 우리 집에 서방님 힘은 나랑 온다. 안이를 농촌이지만 보다 문명적 사회와 농촌으로 만들고자 애쓴 것이 연암의 그 안이에서의 그의 그 행정가로서의 실험이자 노력이고 빛나는 업적입니다. 그럼 그 옛날 사용했던 물레방아의 본 모습은 어땠을까? 강원도 삼척 신리마을엔 옛 물레방아가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물레방아는 방앗간과 연결돼 있다. 이곳은 지금 가동을 멈췄지만 그 구조는 잘 알 수 있도록 보존이 돼 있다.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 가서 볼 수 있는 물레방앗간들은 물레방앗간만 있는데 여기에는 애양간하고 방아 고지기가 거치할 수 있는 방, 그 다음에 각종 물건들을 저장할 수가 있는, 넣거나 저장할 수가 있는 광이 같이 공간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레방아는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인데 그게 물이 흐르는 수로인 물홈과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물레바퀴, 방앗간과 연결된 방아 몸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방아는 물레바퀴의 중심에 있는 눌림목에 연결돼 있다. 물레방아가 곡물을 찢기까지는 먼저 물홈에서 떨어진 물이 물레바퀴를 돌리면 바퀴의 회전축인 굴통에 연결된 눌림목이 회전하게 된다. 이 눌림목은 방아다리에 이어 방앗간 내부의 몸체를 눌러주는데 이때 방아 끝에 있는 공이가 확에 들어있는 곡물을 찢는 것이다. 이때 방아의 중심은 쌀개다. 또 쌀개를 받쳐주는 게 볼씨라고 합니다. 이게 볼씨고 이게 쌀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소 원리해 가지고 이게 중심 지점이 돼서 방아를 들어 올려주고 찢고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쌀개는 방아다리와 몸체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레방앗간은 지역마다 건축 양식이 달랐다. 신리 물레방앗간은 강원도 양식인 너와 지붕을 덮었는데 보통 수명이 20년 정도였다고 한다. 이는 환기나 통풍이 잘 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도정 작업엔 최적의 장소였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레방아의 동력원인 물을 끌어오는 시설인데 산에서 흐르는 물을 어떻게 방앗간으로 끌어올 수 있었을까? 물레방앗간으로부터 한 230m 떨어진 곳에 지금 뚝이 있습니다. 그 뚝에서부터 물을 막아가지고 도수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그 낙차의 높이가 한 3.65m 정도 됩니다. 그 3.65m 높이니까 보통 한 1.5% 정도 구배를 잡게 되는데 서서히 물이 흘러내려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둑에서 흐르는 물의 속력은 평균 0.32 세제곱미터/세크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물레방아는 크게 물을 끌어오는 수로와 물레바퀴, 곡식을 찢는 방아로 구성된 고도의 건축물이었다. 그럼 물레방아의 중심인 물레바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물레바퀴의 재료는 부위별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주로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강도가 크고 잘 썩지 않는 소나무를 사용한다. 물레바퀴는 각 부분을 분리해서 제작한 다음 조립하는 형식으로 먼저 회전축이 되는 둥글목, 즉 굴대의 제작이 가장 우선이다. 굴대는 중심에서 균형을 잡기 때문에 똑바로 곧은 것이 좋다. 각 부분 본을 뜬 목재를 부위별로 잘 맞춰지도록 잘라낸다. 굴대를 제작할 땐 도구 자욱이 남으면 물기를 머금기 쉬워 금방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을 잘 다듬어 줘야 한다. 다음은 물통에 칸막이를 꽂을 6cm 정도 간격의 홈을 판다.
이때 역시 자기로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위별 제작이 끝난 후엔 조립 과정에 들어간다. 특히 바퀴살과 나무판을 연결해 물레바퀴를 만들 땐 나무판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나무를 덧대고 못을 박아 연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 마디의 바퀴살을 하나씩 연결해 원이 되도록 이어 물레바퀴의 틀을 완성한다. 완성된 틀을 어긋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 각 사이를 못을 박아 빠지지 않도록 한다. 원래 못은 박달나무와 같은 나무 못이 이용됐다고 한다. 다음 굴대에 십자목을 대 바퀴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때 마주보는 두 개의 나무가 열십자형으로 굴대의 중심을 관통해 교차하도록 한다. 굴대의 중심을 단단히 고정시킨 후 덮개를 씌우고 바퀴살과 연결해 고정시킨다. 바퀴 안쪽엔 바깥으로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물레살을 끼운다. 이때 회전 중에도 빠지지 않도록 쫄대를 촘촘히 덧대 고정시킨다. 이렇게 물레바퀴가 완성된다. 그럼 물레방아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 물레방아는 곡식을 찢는 도정기구다. 흔히 도정 작업을 하는 도구나 시설을 방아라고 하는데 물의 힘을 이용했다고 해 물레방아라고 한다. 사람이 곡식을 찧어 먹기 시작한 건 곡물을 먹었던 석기 시대부터로 알려져 있다. 이제 물레방아의 이제 발전 과정을 간추려 보면 처음에 신석기 시대 갈돌, 갈판에서 두 가지 갈래길을 갔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하나는 돌을 통해서 돌 쪽으로 재질이 돌인데 맷돌을 통해서 이제 충력을 활용하는 그 동물의 힘을 활용하는 연자방아 쪽으로 가고 한 가지는 이제 나무 절구를 통해서 이제 디딜방아. 돌 위에 곡식을 놓고 갈았던 갈돌은 나무로 만든 절구에서 디딜방아, 통방아로 발전했고
돌로 만든 도락과 맷돌, 연자방아로 진화됐다. 그 다음에 이제 물레방아로 가는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그 창조 정신을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결합이 돼 있어요. 물레방아는 원래가 수차에서 온 건데 수차축을 늘리고 거기에다가 디딜방아를 연결시켜서 그 상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융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물레방아는 수차와 디딜방아를 융합시켜서 새롭게 그 고안해낸 하나의 융합 과학기술의 그런 그 결정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레방아는 물을 이용한 수차와 나무를 이용한 디딜방아를 합쳐 완성한 것으로 최초로 사람의 힘이 필요 없는 자동기구였다. 방아에는 이제 그 사람의 인력을 이용하느냐 아니면은 동물을 이용하느냐 또는 기계적 힘을 이용하느냐 그 기계에서도 자연적 힘이냐 아니면은 전기적 힘이냐를 이용하는 데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절구에서 디딜방아, 물레방아로 발달되면서 인력은 수력으로 대체됐고 반면 돌을 재료로 발달된 연자방아는 인력 또는 가축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화하지 못했다. 그럼 물레방아의 탄생은 당시 사회에 어떤 의미였을까? 물레방아는 물의 힘으로 돌아간다. 기존의 디딜방아에 물레바퀴가 더해진 것인데 물레방아 탄생 전 디딜방아는 가장 과학적이고 편리한 농기구였다. 디딜방아는 한 개의 방아대에 두 개의 다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밟아 누르는데 핀을 중심축으로 해서 반대쪽에서 곡물을 눌러 찢는 것이다. 아파트에 그 놀이터 있는 시소와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겠죠. 누르면 저쪽에서는 들리고 그럼 이걸 놓으면 저쪽에서 내려가서 그때 이제 자중에 의해서 이제 그 찢게 되는 건데 보통 뭐 다른 어떤 여러 나라에도 그런 디딜방아가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양다리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한 발명품이라고 되어 있죠. 디딜방아와 같이 사용된 연자방아는 큰 절구라고 하는 돌멩이 위에 작은 절구를 세워 사람이나 동물이 회전을 시키면서 곡물을 찢는 기구다. 이는 시설과 운영에 있어 효율성은 적었지만 두 개의 돌을 과학적으로 활용해 어느 정도 편리성을 갖춘 기구였다. 사람이 돌리기보다는 소나 말을 이용한 동물을 이용해서 이제 곡물을 빻게 되는데 그 위에 이제 절구 위에 있는 그 회전체는 조금 그 원뿔의 윗모양이 잘린 원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가 이제 돌릴 때 그 중심축을 절구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게 되는 그런 거고 이제 그러한 연자방아의 축소가 우리가 맷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레방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통방아 또는 물방아는 물레방아와 같이 물을 이용하는데 디딜방아와 수력을 동시에 이용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물통에 물이 담기면 그 무게로 공기가 올라가게 되고 그 물이 쏟아지면 반대로 공기가 떨어져서 방아를 찢게 되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발로 디디는 디딜방아보다 훨씬 힘이 적게 되어 편리하기 때문에 삼척 상간마을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레방아는 지금껏 봐온 기구들과 그 원리가 확연히 다르다. 먼저 물이 흐르는 곳에 방앗간을 지어 바퀴를 연결한다. 그리고
자연이 떨어지는 물의 힘을 이용해 물레바퀴를 돌리고 물레바퀴가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디딜방아를 누르게 한다. 이렇게 물레바퀴의 축, 굴통과 연결된 디딜방아는 사람의 힘이 필요 없이 주기적으로 곡식을 찢는 것이다. 물레방아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의 힘을 이용해서 만든 가장 과학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자동차 엔진의 흑백이고 그래서 캠축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속에 담겨 있고 그런 이제 기계적인 요소들이 이제 첨단 기술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산업혁명의 어떤 큰 구실을 하게 되는 거죠. 방아의 변천은 도정 능력의 향상도 가져왔다. 특히 물레방아는 하루 10가마, 연간 500에서 1000가마까지 도정량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는 다른 방아들에 비해 월등한 결과였다. 도정량뿐 아니라 도정 시간도 디딜방아에 비해 5배 이상, 도정 효율은 16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것으로 변한 것은 무엇일까? 대동법이라든가 곡물의 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또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쌀의 유통도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이 쌀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 물레방아를 일정 부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제때제때에 필요한 쌀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발전이라든가 혹은 농민들의 세금 납부에 상당한 어떤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농기구인 물레방아는 그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없었다. (19세기) 경남 합천에 살던 유학자인 단계 김인섭의 일기엔 물레방아를 건설하는 과정과 수리하는 과정이 아주 자세히 기록돼 있다. 오늘날에 우리가 눈을 보면은 그거 건립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당시만 하더라도 나무를 일단은 쉽게 구할 수 없었고 또 그런 또 지형에 맞게 이렇게 하자면은 많은 노동력이 이렇게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 일기에 보면은 대충 한 300명 정도가 한 달 정도의 이 노동을 해서 건립을 해서 물레방아를 건립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인력을 들여 물레방아를 건설한 이유는 뭘까? 물레방아가 그 시대에 필요했다는 것은 바로 그 시대에 농촌 사회에서 벼수확이라든가 곡물의 수확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레방아가 이제 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럼에 따라서 이 물레방아가 이후에 농촌 사회에서 부를 축적해 가는 사람들의 좋은 이제 매개체 역할을 했다 할까요? 도구 역할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은 농기구의 발달이다. 이는 선진화된 기구가 만들어질수록 당시 사회가 발달했다는 뜻이다.
엔진과 모터 등이 발명되기 전 농촌의 가장 큰 동력은 물레방아였다. 이것이 보편화되면서 농촌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물론 이전에 사람의 힘에 의존했을 때는 그 여성이 굉장히 많이 부담했죠. 농산물 가공에, 도정 작업에 여성이 많이 관여하다가 물레방아가 나옴으로써 그 노동으로부터 여성은 좀 해방됐다고 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 살림에 여유가 생기면서 농사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생산력이 높아졌다. 또 식기구의 발달은 음식 문화도 발전시켜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는 조선 후기에서 근대로 이어져 농촌사의 발달과 경제 발전까지 사회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다. 방앗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그런 같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문화를 새롭게 창출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상업적인 어떤 그런 시설이 늘어나게 되고 막 그러한 그 배경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죠. 산업혁명 교과서에서 흔히 뭐 전기기관이다, 그 다음에 방직기다 그렇지만 그 기관들을 돌리고 하는 것들 자체가 그 속에는 물레방아의 시스템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선진 문화가 도입되면서 어느새 물레방아도 쇠퇴의 길을 걷게 됐다. 언제 어느 곳에서건 가동이 되는 전기 기구들에 비해 물레방아는 반드시 물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그 생산량도 물레방아만으론 충족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다. 물레방아가 있다가 이제 곡물이 더 산업기술이 발전되고 곡물의 생산량이 증대되다 보니까 그런 물레방아로만 갖고는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동기가 나오고 원동기는 이제 하나의 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기관을 가지고 여러 대의 어떤 그런 방아 기계를 작동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런 원동기 이후에는 이제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방아 기계를 돌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엔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다. 자연을 이용한 동력 기술의 발달은 지역과 국가를 막론하고 계속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작은 계곡물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물레방아는 자연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슬기가 담겨 있다. 상업적 가치와 아울러 가지고 과학적 원리 이런 것을 응용한 교육적 가치, 그 다음에 실제로 곡물을 찍고 받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주거문화적 가치를 아우르는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물레방아는 선조들의 지혜와 창의력이 집합된 첨단 과학 기술이다. 물레방아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민속품이라든지 민속자료 이런 게 아니라 과학기술 유산으로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인식 체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옛 것이 가장 앞서가는 것이라 한다. 한국의 자연 속엔 물레방아가 있고 물레방아엔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뛰어난 과학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